유엔 대북 제재안 표결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핵실험을 자축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긴박한 한반도 안보 정세,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최근에 한반도 전술핵 배치, 그러니까 북한의 결과적으로 6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뭐 보도도 나왔고 맥케인 상원의원도 그렇고 CNN 출연해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배경은 뭐라고 좀 북한의 어떤 핵 개발 그 수준이 위협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미 의회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 북한 핵 위협이 증가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2, 3년 전부터 전술핵 재배치 주장하는 논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워싱턴 반응을 보면 미 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지금 그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강했어요. 근데 미 행정부는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요. 이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이게 한반도 차원의 위협을 벗어났다. 미국의 아태 지역 영토라든가 아니면은 미 본토까지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위협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실질적인 배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회에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공한다라고 공약한 확장 억제 공약들 여기에를 보다 신뢰성 있게 지킬 의지가 있다. 그게 이제 미군이나 미국인 목숨 때문에 그러든 아니면 한반도 전체에 그렇든 아니면 효과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좀 더 많은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세계 전략이나 핵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되는 단계가 이제 고려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실질적으로 배치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연습에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핵 보복이나 핵 대응까지를 명시하는 작전 계획들 자체를 수립을 하고 연습을 해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술핵 재배치 원칙 자체만 합의를 하고 이게 상시 배치가 되지 않는 거죠. 가끔 상황의 이 유동성에 따라서 긴급 배치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이 앞에 이제 전 단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내일 모레 갑자기 현실화된다 그러기는 조금 이게 사드 어렵겠죠. 발사대 옮기듯이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앞에 있는 정책 결정 자체가 선행돼야 되고요. 전술핵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그 항공기에 실어가지고 투하하는 폭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동성은 쉬워요. 다만 이게 보통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다 놓는다 그래서 더 이제 발전이 돼서 한미 간의 뉴클리어 쉐어링 개념까지 가면 우리 비행기에 이걸 장착할 수 있는 장비를 또 달아야 돼요. 그러겠네요. 이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이게 사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중적인 메시지죠. 북한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 공약 자체가 안 흔들린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에 이제는 핵보복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분명히 중국 메시지도 있어요.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제는 재래 전략뿐만 아니라 한미연합 차원의 이제 핵 전력까지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이라는 거는 중국이 어쩌면 한반도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게 신창타이 시대 그래도 6% 중반대의 성장을 좀 유지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한번 반문해보는 그 메시지도 있죠. 중국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번 대북 제재 좀 동참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도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지금 내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있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여기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원유 공급 중단. 과연 이렇게 지금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거론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유엔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원래 초안에 담겨 있던 핵심 조치들을 보면 일단 섬유류 수출 중단 이게 북한의 광물에 이어서 거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송출의 전면 중단. 그러니까 2,371호에는 추가 이제 송출만 금지시킨 건데 기존에 있던 건 무효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원유 공급 제한이고요. 네 번째가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인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게 서로 이제 이익이 좀 틀려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전면 송출 중단이 더 심각하게 와닿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이게 이제 항상 중국이 그동안 이제 반대를 해온 게 민생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민생 피해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런 조치들이 중국의 동북 삼성 경제적 안정도 흔들 수가 있다라는 고려거든요. 예. 사실 이게 그런 실질 파급 영향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제는 이게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어요. 좀 중국은 약간 한 발 물러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쪽이고 러시아는 이거 안 돼 지금 이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 결의안이 그대로 통과가 다 되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땐 섬유 수출 제한이라든가 대북 금융 제재의 확대 같은 거는 일단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낯을 살리는 입장이라는 건 이게 결의안에 포함되지는 않되 결의안 이외에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일방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렇게 된다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송출의 전면 중단이 아니더라도 일부 공급량을 줄인다든가 이걸 통해서 경고를 해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게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어쨌든 이게 미국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서 중국이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제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 뭐 원유 공급은 아닙니다만 이제 주요 은행의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을 뭐 중단하는 등의 네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더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명분을 위한 조치인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진짜로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건지. 일단 조금 판단을 우리도 냉철하게 해봐야 되는 게 요즘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죠. 압력은 압력대로 가하면서 오히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한 것 같고. 예, 방관하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점점 이 북한이라는 게 전략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게 자기 말을 들어줄 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중국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나가면 결과적으로 북한 핵이라는 게 언제 베이징에도 위협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내 영향권에 있어라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또 거꾸로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위기에 몰리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한 신규 개설 중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 기존 계좌가 만약에 적발해서 폐쇄가 됐을 때 우회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정도는 되지만 기존 계좌 자체를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폐쇄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냥 따끔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밖에는 되지는 않아요. 다만 경고의 의미로는 분명히 있고요. 아마 이거와 같이 중국 쪽에서 지금 메시지가 가고 있는 건 너네 아마 계속 이런 행동하면 나도 지금 밸브 잠글 수도 있어. 그게 무한정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니네 굉장히 곤란할 만큼 잠글 수 있을 거야라는 메시지는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렇게 면피용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용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왜 북한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막지 않느냐? 라는 걸 면피하기 위한 용으로 봤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군요. 이게 핵을 개발할 때 한참 개발하고 있을 때는 면피용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지금 흔히 공언하는 탄두하고 미사일을 결합했을 때 그리고 수를 늘려갈 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사실은 베이징이 워싱턴이나 모스크바보다 훨씬 가까워요.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예. 나중에 북한이 이걸 이용해서 협박 안 하리란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태도로 보면. 그러니까 중국의 고민도 오히려 더더구나 이제 무기 배치 앞단계까지 가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이상 우리하고는 무관한 걸로 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알겠습니다. 네, 한편 멕시코 북한 대사를 멕시코 정부가 이제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하고 자국에서 추방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건 또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안 그래도 국제적인 접촉의 면들이 굉장히 낮지만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멕시코에서 지금 외교관을 추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필리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중단 같은 것들은 북한 사실 전체 포션 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데 이 상징적인 면에서 결국은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북한 편을 드는 국가들은 점점 없어질 거다라는 국제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뭐 뉴스에서도 항상 얘기를 해주신 부분인 건데 네. 구구절 때 이제 도발하지 않고 어쨌든 네네. 축하연만 열고 어떤 이걸 놓고 이제 뭐 내부 결속력이었다 아니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앞두고 숨고르기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앨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았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9월 9일 날 10일 날 했으면은요. 오늘 결의안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를 할 명분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렇죠. 예. 어쩌면은 러시아하고 중국 자체가 이제는 북한을 놓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2, 3일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9월 11일 날 결의안이 어떻게 끝나나를 한번 지켜보고 해도 충분히 시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구구절 때 이제 중앙 보고 대회도 하지 않고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도 네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란 듯이 그 무대에다가 수소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조립하는 그런 영상도 네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있는 산이 이제 지대가 흔들리는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경우도 기존의 핵보유국 이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내가 폭탄 이렇게 조립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면 우리 진짜 수소탄 개발하고 양산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그렇게 믿어줘란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국제사회는 지금 먼 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협은 느끼는데 그 위협을 가지고 협상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나름대로 이게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죠. 믿어줘라. 그 말은 즉 저 영상이 실제가 아니라 조작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가짜를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진짜일 가능성도 그동안 북한의 기술 발전 그 추세로 보면 뭐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상 자체는 조작된 그 흔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예. 실제 조립하고 있었다는 그 탄두가 진짜냐 아니냐 그런 모양만 보고는 아무도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확언할 수 말씀대로 없어요. 서로 행동을 한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예. 면에서 믿어달라 우리가 이렇게 보유했다 이런 걸 예, 예. 과시하기 위한 고용으로 일환으로 볼 수 예, 있겠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9일은 넓었지만 아까 하루 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셨기 예, 예.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밤에 9번째 제재안에서 행여라도 혹여라도 어떤 원유 공급 등의 이전보다는 좀 더 발전된 제재안 예, 예. 강한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북한의 어떤 도발을 저희가 또 예상해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분명히 그런 추가 도발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저는 압박이 이제 있다면 북한 스스로도 아마 올해에 어떤 확실하게 자기네는 완성했다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9월, 10월 중에 이게 있었다라고 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요 결의안 자체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그 북한의 현 상태, 제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얼마나 충격을 주고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들은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오늘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이게 상징적인 면이 더 강하다. 다시 말해서 첨유류 수출 중단 정도. 이 정도하고 실제로 원유는 잠근 게 아니고 예. 뭐 그다음에 노동자 송출도 쿼터를 줄이는 정도에서 끝났는데도 곧바로 만약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도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그 지금까지의 제재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만 2371호나 이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초조감을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제재 결의안 자체가 조금 중국하고 러시아, 미국 간에 타협이 된 그 흔적이 있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한 일주일 정도는 눈치를 볼 거예요. 아하. 예. 그리고 마지막 경우 원유 공급 중단까지 이제 포함이 된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 그럼 저는 거의 그 직후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것이 북한에게는. 뭐 일부 보도들에 의하면 아마 1년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거는 확보를 해놨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원유 공급 중단 자체가 실질적인 조치는 뭐 1년 뒤에 발의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러시아하고 중국까지가 북한이 흔들려도 할 수 없다.
그런 압력에 동의할 수 있다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뉴욕 유엔 총회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또 회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지난번 그 독일 베를린 신베를린 선언에서는 평화에 좀 방점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기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이다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신베를린 선언 그 자체의 내용을 놓고 보면요. 이건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남북한 관계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전쟁으로 해결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평화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남북한 간의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이 방향 자체는 충분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지금 이번에 완전히 이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일단 북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이제 성실한 자세, 다시 말해서 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과 같은 조치들을 보다 촉구하는 차원의 이 말들이 말씀들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리고 또 뭐 거기다 추가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하는 제재가 북한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제대로 된 교훈의 메시지를 줘서 대화와 협상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는 더 공조를 펴야 된다는 논리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를린 선언의 내용의 자체는 이상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국제사회 어떤 그 공조 이런 것들 좀 더 추가시킬 수 있을 그리고 것이다. 아마 공조 거기다 플러스 그래도 한반도에서 평화는 지켜져야 된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그 논리적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시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규환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